달서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25 전쟁 시절 먹거리 체험 행사를 24일 구청로비에서 가졌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6월 20일 웨딩 비엔나 1층 비치홀에서 2024년 경상권 1터 나눔 허그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9일 지방시대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시대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19일 아테라스 웨딩에서 6.25 점전 유공자회 달서구지회 주관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20여 명을 모시고 위로연을 개최했습니다. 달성 시니어 클럽은 19일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에서 카페 비슬의 4호점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학생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2024년도 전국 남녀 종별 오픈 대회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대구 낙동강 레포츠밸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하는 2024 달서구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축구대회가 올배 축구장을 비롯한 4개의 축구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민우 의원과 박종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라무아트 컴퍼니 와룡음악 다방 공연이 6월 28일 오후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열립니다. 사운드 뮤지컬 모글리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공연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6월 2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25 전쟁 시절 먹거리 체험 행사를 24일 구청 로비에서 가졌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 둘 주먹밥과 감자를 받아가고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도 행사에 참여해 구청장과 함께 주먹밥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6.25 참전 유공자회 달서구지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황국주, 이선주 구의원과 달서구 보훈선양 봉사단이 함께 400인분의 주먹밥과 감자를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74주년 6.25 전쟁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선배 전우들을 생각하고 그 선배 전우들이 최전방에서 적과 싸우면서 배고픔을 달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느끼기 위해서 주먹밥 행사와 감자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식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6.25에 대한 그 전쟁을 잊지 않고 계속 우리 대대로 이런 전쟁을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6.25 전쟁의 선배님들이 건강하고 더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편 이날 6.25 전쟁 관련 퀴즈도 풀고 룰렛을 돌려 전투 식량을 받아가는 이벤트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으며 로비에 6.25 참전 유공자 15명을 대상으로 촬영한 제복의 영웅 사진 및 잊혀져가는 6.25 전쟁 바로 알기 내용을 담은 다양한 사진 전시회가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6월 20일 대구 달서구 소재의 웨딩 비엔나 1층 비치홀에서 법무보호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경상권 1터 나눔 허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권역에 있는 보호 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처 연계를 위해 경북지부, 경북서부지소 등 주변 권역 120여 명의 보호 대상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 보호 대상자 채용 희망 업체 30여 개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김영석 지청장,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이재현 회장 및 임원진, 대구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법무보호 대상자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보호 대상자분들 자립 기반과 또 안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우리가 취업 박람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 현재 회원사는
23개 업체가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호위원들이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 대상자분들이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참가하신 기업인 대표님들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 기업인 대표님들이 직원을 채용하기 이전에 정말 나라의 건전을 위해 가지고 나라 일을 하는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들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또한 오늘 참여하는 그 대상자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사회의 정직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일반하고 똑같게 그렇게 삶을 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행사는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간담회와 함께 보호 대상자와 채용희망 업체 간의 직접 면접, 사진 촬영, 이력서 작성 등의 구직 클리닉과 법률 상담 등의 각종 부대 행사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한편 대구지부는 앞으로도 취업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구인 업체와 보호 대상자의 직접적인 취업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취업처 발굴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9일 지방시대의 필요성을 알리고 군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시대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달서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시 구의원, 김성호 주민자치위원 연합회장, 정태욱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병국 매일신문 논설위원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군인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지방시대 마술쇼 공연을 시작으로 정태욱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시대 전략과 고민이란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으며 정태욱 위원장과 김병국 논설위원이 패널로 나와 좋은 일자리를 위해 대구시와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 등에 관한 토크쇼로 진행됐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군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달서구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며 살기 좋은 달서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19일 라테라스 웨딩에서 6.25 참전 유공자회 달서구지회 주관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20여 명을 모시고 위로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달서구지회가 주관하고 라테라스 웨딩이 행사장과 120인분의 정복삼 개탕 후원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위로연에서는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 분투한 고 한재의 상병과 고 김성대 일병의 모성 화랑무공훈장을 70년 만에 유가족들에게 전수하고 보훈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6.25 참전 74주년을 맞이하여 구청장과 여러 내빈들을 참석한 가운데 특히나 국가유공자 여운들을 모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다는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든든한 보훈 없이 호국도 없다며 선열들이 보여준 위대한 정신을 기리고 후세대에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보훈 선양 및 문화 확산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오는 30일까지 달서구청 로비 및 용산역사 등지에서 6.25 참전 유공자 15명을 대상으로 촬영한 제복의 영웅 사진 및 6.25 바로 알기 사진 전시회를 마련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성 시니어 클럽은 19일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에서 카페 비스레 4호점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카페 비스레는 달성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으로 화원읍점, 달성군 보건소점, 문양역점에 이어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점을 개소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 관리하며 인근 지역에서 안락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윤수 달성 시니어 클럽 관장은 카페 비스레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 시니어 클럽은 2022년 노인 일자리 우수 운영 모델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37회 전국남녀 학생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겸 2024년도 전국남녀 종별 오픈대회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대구 낙동강 레포츠 밸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주최,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달성군, 달성군체육회, 푸른방송, 마스터크래프트, 나티큐 등이 후원했습니다. 대회는 수상스키 종목과 웨이크 스포츠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약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종목별 참가 선수는 슬라롬 60명, 트릭 17명, 점프 12명, 웨이크보드 110명, 웨이크서프 26명이었습니다. 대회 일정은 첫날인 21일에 학생부 경기와 웨이크보드 예선, 22일과 23일에는 오픈부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네, 이번에 37회 우리 대구 종별 선수권에 참가하신 우리 선수 여러분 환영합니다. 끝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열심히 원하시는 성과 이루시기 바라고요. 이번 대회는 그 첨단 기술과 또 축제를 위한 여러 가지 오락거리가 충분한 우리 대한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앞으로 대회에 전형이 되는 대회입니다. 모쪼록 선수 여러분들이 많이 즐기시고 좋은 결과와 함께 기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큰 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 협회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성황리에 대구 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경기 중계가 제공되어 현장에 오지 못한 팬들도 경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회장을 찾은 관객과 지역민들을 위해 DJ 디제잉쇼, 어린이 수영장 운영, 푸드트럭, 총 1,000만 원 상당의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대회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경기 결과 대구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지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웨이크보드 남자 일반부에서는 김윤서 선수가 1위를 차지했으며 김양수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자 일반부에서는 신현정 선수가 1위를 차지하며 대구의 명예를 빛냈습니다. 수상스키 종목에서도 대구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남자 일반부에서는 노경훈 선수가 2위, 김시영 선수가 3위를 차지했으며 여자 일반부에서는 이수민 선수가 1위, 이지윤 선수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여자 대학부에서는 이혜림 선수가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조현수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회장은 이번 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대구시 협회는 우수 선수 육성 및 영입으로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대구 대회를 계기로 대구 수상스포츠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수상스포츠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하는 2024 달서구 생활체육 동호일리그 축구대회가 월배 축구장을 비롯한 4개의 축구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배 축구장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는 성명팀과 대서팀이 맞붙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참가팀들은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인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24 달서구 생활체육 동호일리그 축구대회는 일회성 대회를 벗어나 지속적인 리그 운영을 통해 동호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럽 간의 교류 확장과 축구 생활체육의 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전동, 장기동, 용산 1, 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달서구 내 외국인 주민화합과 소통을 통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특화의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고 의견 교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3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는 등록된 외국인 보호자 자녀 법정 보육료의 30%를 지원하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이 올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신 복지증진국장님, 아동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대구 전체 등록 외국인 수는 39,572명으로 이 중 12,610명이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어 대구 9개국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31.9%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252개의 시구군 중 46위로 높은 편입니다. 달서구의 외국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단지의 뿌리산업 취업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중축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기반으로 자동차 한 대 생산 시 관련 부품 90%가 뿌리산업 관련일 정도로 중요도가 높습니다. 다만 그 산업의 중요도보다는 열악한 작업 환경과 처우, 3대 업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화되어 기술 및 업종 단절로 이어지고 뿌리산업 경제력 근거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함으로써 인력난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가동이 어려울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현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산업에서 기여도를 생각하면 한국 사회에 적응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지역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여 장기적으로 근로 및 체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수제 숙련 기능 인력제도 E74 비자나 지역 특성화형 비자 E2R 비자를 통해 넓어졌습니다. 다만 장기 체류 자격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실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하면서 교육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달서구에도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기능 인력으로 단기적으로 일하고 귀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 기능 인력으로 성장하여 장기적으로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34.2%에 달하는 현실이라 주말과 야간 한국어 교육 과정을 포함하여 기업체 현장 방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기 체류 비자로 가족을 초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가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북 구미에서는 비영리 단체 주도로 매주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말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연관하여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으로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고용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장기 체류 조건과 외국인 대상 고통 복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법률과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우수 근로자의 장기 근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민과 외국인의 자원봉사 화합을 모임을 통한 소통 창구를 지원하여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 중 우수한 리더를 선정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봉사활동 점수를 주거나 우수 리더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보상을 통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이태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구 차원에서 노력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912 경기도 이동 신당동 출신 박종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2일 착수보고회를 가진 우리 구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입니다. 빈곤, 종식, 질병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기후변화, 에너지 등 지구 환경 문제, 주거 사회 구조 등 사회 경제 문제를 17가지 주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2030년까지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 실현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필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2030년까지는 이제 겨우 5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즉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데에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수립과 이행은 미래 세대와 현 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 수립과 이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이라는 하도를 접할 때마다 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도라고 생각하기에 2019년 10월에 달서구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토론회, 5분 자유 발언,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 역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만약에 우리 구도 좀 더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했더라면 현재는 지속가능 발전 선도도시 및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아쉬운 것이 이 한 장의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4월 2일 우리 구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 영역 착수 보고회 당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왜 의회는 없습니까? 그동안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에 대한 하두를 수없이 던진 주체도, 이행체계 구축을 주장한 주체도, 조례를 제정한 주체도 의회인데 정작 이 중요한 장소에 왜 의회는 없는 것입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체계 및 지역 주민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행 속도는 거버넌스 구축 속도와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하고도 거버넌스 구축이 어려운데 지역민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다음부터는 이처럼 중요한 용역 보고에 반드시 의회도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수립 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하여 자문 역할은 우리 구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에 명시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민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은 별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전략 수립 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함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명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환경기본조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체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환경기본조례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 목적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를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민들이 모여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달서문화재단 달서아트센터는 6월 28일 로컬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상반기 마지막 공연으로 와룡 음악다방을 선보입니다. 나무아트 컴퍼니가 주관하는 이번 음악극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음악과 감성을 재현하며 DJ가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를 테마로 합니다. 예술감독 임봉석의 지휘하에 피아니스트 서인혜가 음악 코치를 맡았으며 소프라노 이주희, 테너 노성훈, 바리톤 김영준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출연합니다. 공연에서는 달서구의 역사와 명소를 소개하며 팝송, 가요, 영화음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일상의 피로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과 감동을 선사할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사운드 뮤지컬 모글리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공연됩니다. 이 작품은 2022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뮤지컬 인큐베이팅 사업 리딩 공연 선정작으로 대구 지역 창작 뮤지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운드 뮤지컬 모글리는 늑대 가족에게 키워진 인간 소년 모글리가 늑대와 인간 사이에서 쫓겨나면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미디어 아트 영상과 성장 스토리로 관객들에게 다가가며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를 통해 차원이 다른 입체 음향을 선사합니다. 모글리의 이야기는 모든 세대의 관객들에게 따뜻하고 아련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모글리의 모험과 성장을 함께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대구 최초 지방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대구 최초로 자동이체 납부자의 체납 방지를 위해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건 중 매년 4,300여 건이 잔고 부족으로 정상 출금이 되지 않아 체납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이체 납부자의 체납 방지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및 카카오톡을 발송, 자동이체 신청 계좌의 잔고 확인과 유지를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한편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달서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인 7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통해
본인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달 중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볼리네거리 등 교차로 우개소 횡단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간접 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지정되는 관내 교차로 횡단보도 우개소를 금연구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지정 장소는 볼리네거리, 상인네거리, 상화네거리, 신당네거리, 죽전네거리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2024년 7월 1일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024년 10월 1일부터는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여성자원봉사단 관내 농가 농촌일손 돕기 활동을 펼친 소식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및 달성군 여성자원봉사단 소속 자원봉사자 40여 명은 지난 8일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달성군 유가읍 지역의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복지재단 양파 농가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달성복지재단 및 재단 수탁시설 소속 직원들 40여 명은 지난 12일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달성군 유가읍 가태리 지역의 장애인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효성여고 부모님들의 깜짝 노래 선물, 올림 합창제 학생들에게 감동을 선물한 소식입니다. 효성여자고등학교는 지난 14일에 학교 강당에서 올림 합창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합창제는 1학년이 준비한 학급 합창 공연으로 구성되었으며 3개의 학급이 연합하여 무대를 꾸민 점이 이색적이었습니다. 행사 막바지에 사회자가 특별한 순서가 있다며 학부모님들을 무대 위로 안내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학부모들은 몇 주간 학생들 몰래 학교에 찾아와서 연습한 합창곡을 선보이며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합창을 통해 협동과 배려,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작 공연을 준비한 학부모들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합창 경험이 전무했지만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공연을 준비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기에 우리도 그에 부응하고 싶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덕분에 멋진 공연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학부모 합창 지도를 한 노지연 교사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똘똘 뭉쳐 열정적으로 연습에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작 무대를 관람한 1학년 학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었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실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감동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초 학생주도 캠페인으로 우리 학교를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캠페인 활동을 추진한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초등학교는 2024년 학생회가 주도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초는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로 전입생이 증가하고 있는 학교로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학급 학년을 구성하고 있어 학생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폭력 상황에 대해 협의해 월별 학교 폭력 예방 주제를 선정해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2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17일 구청 5층 상황실에서 2024년도 희망달서 지역복지사업 공모에 선정된 12개 기관의 지원증서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공모는 지역 복지 향상과 복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오후에 달서구 내 29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신청을 받아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사업에 따라 기관당 200에서 5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이 지원되며 공모사업의 재원은 달서 사랑 365 운동 모금 사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선정된 12개 프로그램 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추진 사업에는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지역사회 틈새 돌봄 및 마음 돌봄 프로그램, 기후 위기 극복과 재난재해 안전 대응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달서구는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양성평등 사회 조정 및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 친화 플래너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달서구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 양성평등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심화 교육과 실습을 제공합니다. 교육 과정은 양성평등 이론, 파워포인트 활용법, 발표력 향상에 중점을 두며 참가자들은 강의 시연과 피드백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기회를 갖습니다. 교육을 마친 모니터단은 찾아가는 우리 동네 양성평등 강사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달성구는 지난 21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콘서트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렴 콘서트는 기존의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재미와 감동을 담은 문화공연으로 청렴을 친숙하게 인식시키고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은 일상 속 부패에 따른 내적 갈등 및 선택의 중요성을 다룬 스토리텔링 마술 공연과 청렴 메시지를 담은 아카펠라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부패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감성 중심의 청렴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6월 18일 국민소통관에서 달성군의회 서도원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및 의회 직원 등 27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에 대한 이론 교육과 교육용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시 및 자동심장 충격기 작동 실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도원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보건소는 응급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내에 상설교육장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